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년을 살아온 사람과 50년을 살아온 사람 중에 누가 더 외로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100년을 산 사람이 더 외롭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50년을 산 사람이 훨씬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타인에게 기대를 걸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05년을 살아온 한 어르신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실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간관계, 돈, 사랑, 그리고 고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아주 특별한 글을 접했습니다. 1920년에 태어나 올해로 105세를 맞이하신 한 노학자의 회고록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쟁도 겪으셨고 굶주림도 겪으셨으며 수십 년간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의 성공과 배신을 모두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남기신 글을 읽으면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 속에 우리 모두가 살면서 어렴풋이 느끼지만 차마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 68세이신데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남들에게 잘해주며 살았는데 왜 나이 들어 이렇게 혼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돈과 노후 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부부관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고독과 노년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주제마다 105년 인생이 주는 진실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학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믿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다. 내가 진심을 다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인생은 동화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잘해줬는데,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 답답함 말이지요.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이 어르신은 수첩을 들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수첩에는 수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무너지던 어느 밤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휴대전화 연락처에는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요즘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저장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당장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한국인 2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분들이 실제로 진심으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4%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62%는 사실상 혼자라는 말입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를 갖고 계셔도 진짜 연결은 그 안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 노학자는 오랜 세월 사육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셨습니다. 인간은 함께 어울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질 두려움 때문에 모인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나가시는 이유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나만 빠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 노학자는 교수 재직 시절 한 제자를 도와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사비를 털어 그 학생의 학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몇 년 뒤 그 제자는 큰 기업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학회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 제자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나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서운하셨을 겁니다. 배신감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해했다. 그에게 나는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비난이 아니라 사실일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맞다고 느끼시면서도 인정하기 싫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질 것 같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어르신의 말씀처럼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상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105년을 사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겪는 스트레스 원인 1위가 바로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건강이나 경제 문제보다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망가집니다. 이 노학자께서 특히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거절하면 사람들은 그 9번의 호의는 잊고 그 한 번의 거절만을 기억한다. 이것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평소에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만 미흡하면 싸늘해지는 그 경험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간은 익숙해지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 호의가 반복되면 의무가 되고 의무가 멈추면 배신이라 부른다. 이것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면 처음엔 감사했다가 나중엔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매달 용돈을 드리면 처음엔 감사했다가 한 달만 빠져도 야박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노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라. 세상은 성자를 요구하지만 성자가 되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곳이 또한 세상이다. 한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욕망이 얼마나 자신을 지치게 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40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한테도 잘해주고 손님들한테도 잘해줬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뭔가를 줄 수 없으니까요. 그 말씀이 저는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이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노학자는 고슴도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면 차갑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줍니다. 가장 좋은 거리는 서로의 온기는 느끼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입니다. 이 어르신은 이른 나이에 자식들과의 거리를 다시 설정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전화하던 습관을 줄이고 간섭을 멈추셨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더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배려라는 것을 그때 다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술자리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아내와의 갈등, 본인의 두려움까지 모두 이야기하셨다고요.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관계가 틀어지자 그 비밀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단체 대화방과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봤자 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품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을 고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노학자는 평생 교육자로 사셨지만 사적인 관계에서까지 사람을 가르치려 한 것이 큰 실수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격을 좀 고쳐라. 이런 말들은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할 뿐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격은 나무의 결처럼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간관계는 광물 채집과도 같더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돌은 매끄럽고 어떤 돌은 거칩니다. 거친 돌에게 왜 둥글지 않냐고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성질을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분노도 줄어들고 상처도 덜 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대를 낮추세요.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작습니다. 둘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온기는 나누되 안전거리를 지키세요. 셋째, 침묵을 배우세요. 모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혜로운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넷째, 남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세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 이야기를 가장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노학자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람을 너무 믿은 것. 둘째, 돈을 가볍게 여긴 것. 오늘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교단에 서셨습니다. 월급은 쌀 몇 가마 값도 되지 않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에는 번역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 이분은 돈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학자는 청빈해야 한다고 믿으셨다고요. 그런데 세월은 아주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와닿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 해 동안 발표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38% 안팎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10명 중 거의 4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분이 아시던 동료 교수 중에도 정년 퇴임 후 연금이 충분하지 않아 경비원 일을 하셨던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체면을 지켰지만 늙어서는 통장을 지켜야 했다고 이 말이 뼈에 사무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막연하게 자식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3배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 문제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노학자가 특히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돈 거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50대에 가장 친한 벗에게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이 어렵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을이라 생각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갚을 기한이 다가오자 그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피하고 만남을 미루다가 결국 오히려 이분을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허탈함 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지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다가 관계만 틀어진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돈을 빌려주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동등한 우정이 아니라 힘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주고 떠나면 되지 라고요. 그런데 이 노학자는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미리 다 주는 순간 부모의 자리가 달라진다고. 이분은 오랜 교단 생활을 통해 부모 재산을 일찍 물려받고도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사례를 수없이 보셨습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익숙해지면 감사보다 당연함을 먼저 배우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자금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요즘은 기대 수명이 길어져 평균 80세를 훌쩍 넘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이 105세까지 사셨으니 은퇴 후의 시간이 젊은 시절 못지않게 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을 품위 있게 살려면 경제적 독립이 필수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불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병원 앞에서 자존심은 무너집니다. 작은 선택 하나에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 때에 그 불편함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돈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돈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자식보다 친구보다 때로는 돈이 더 오래 곁에 남는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인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이나 구독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셨습니다.
둘째, 큰 돈을 한 번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충동적인 투자나 친지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자신의 재정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노학자도 90세가 넘으셔서도 직접 재정 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는 인색하다고 했지만 부끄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곧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이시라면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남을 위해 쓰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고개를 들고 사실 수 있습니다. 자, 돈 이야기가 다소 무거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시고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노학자는 29세에 결혼하셨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견디기 힘들었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그 시절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사랑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생활이 시작되고 돈과 현실이 끼어들면서 사랑은 점점 다른 모양이 되었습니다. 열정은 줄어들고 대신 책임과 의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때 이분은 속으로 자꾸 물으셨다고 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랑이 식은 것인지 불안하셨다고요. 그런데 100년 넘게 살아보시고 나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였다는 것을.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불꽃과 같고 노년의 사랑은 등불과 같다. 불꽃은 화려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등불은 조용하지만 오래 비춘다. 많은 이들이 불꽃이 사라졌다고 절망하지만 등불의 가치를 모를 뿐이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마음에 와닿으시지 않으십니까? 배우자와 함께 사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처음에 설렘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등불의 사랑입니다. 조용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어두운 밤에 오래 빛을 내주는 등불입니다. 이분은 아내와 60년 넘게 함께 사셨습니다. 물론 다투지 않은 날이 더 적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로의 성격 차이로 밤새 말없이 등을 돌린 날도 있었고 경제적 문제로 날선 말을 주고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으셨습니다.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지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다 모르는데 어찌 타인을 다 알겠냐고 하셨습니다. 요즘 한국의 이혼율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통계를 이분도 접하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를 완성해 줄 누군가를 찾는 일이 아니라 나의 결핍을 함께 견딜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든다.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다. 이분은 80대에 아내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정막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셨다고 합니다.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이라는 것을.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자신 안에 남아 있더라고 하셨습니다. 혼자가 되셨지만 완전히 비어있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 갈등 중이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결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단지 또 하나의 삶의 형태일 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든 홀로 살든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이 어르신은 100년 넘게 살며 그 말을 가슴으로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해는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존재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 7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과 매일 5분 이상 진심을 담은 대화를 나누는 분들의 심혈관 건강 지표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연결감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환상이 거친 자리에 남은 것은 실망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이 어쩌면 더 성숙하고 더 진실할지도 모릅니다. 젊음은 격정 속에서 흔들리지만 노년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크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 가진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사랑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꽃이 사라졌다고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등불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깊은 이해입니다. 셋째, 함께 견딘 시간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넷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고독과 노년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학자는 105년을 사시며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라는 것, 그러나 그 혼자가 반드시 비참함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젊은 시절 이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약속이 없으면 불안하셨고 집이 조용하면 라디오라도 켜두셨다고요. 침묵이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는 내면의 빈 곳이 또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어쩐지 불안하고 빨리 어딘가에 나가야 할 것 같은 느낌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왜 고독 속에서 작품을 남겼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학자도 정년 퇴임 후 가장 충만했던 시간은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서재에서 혼자 보내던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책을 읽고 지난 세월을 기록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과 화해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밴드, 카페, 쉴 새 없이 알림이 옵니다.
그런데 연결이 많다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걸까요? 오히려 비교가 늘어납니다. 남들은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즐겁게 지내는 사진을 올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싶어지시지 않으십니까? 타인의 삶과 자신을 끊임없이 견주면서 마음이 더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학자가 강조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의 절반은 편안해진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춰 달리다 보면 내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892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하는 분들의 고독감 지수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더 외롭다는 역설입니다. 반면 하루 30분 이상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분들의 심리적 안정감 점수는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노년을 쇠퇴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명예, 돈, 사랑,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파도가 잦아듭니다. 이것을 상실이라 생각하면 슬프지만 해방이라 생각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분은 더 이상 남과 경쟁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도 않으신다고요. 대신 오늘 하루 무사히 숨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신다고 합니다. 저녁 노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 햇살은 눈부시지만 저녁 노을은 깊고 붉습니다. 젊음이 아침이라면 노년은 노을입니다. 덜 뜨겁지만 더 아름답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어도 그 주름 속에는 세월이 남긴 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젊음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독을 우아하게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함이 아닌 충만함이 됩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새벽 가벼운 체조를 하시고 식사를 절제하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105세까지 사실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모든 자유의 토대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사색도 평온도 사라집니다. 이 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근력 운동이 노년기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614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3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의 우울감 지수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43% 낮게 나타났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치매의 연관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53명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사회적 연결감이 낮은 분들의 치매 발병 위험이 2.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되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명의 진정한 연결이면 충분합니다. 수십 명의 피상적인 연결보다 한 명의 진심 어린 관계가 훨씬 더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노학자께서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냐고 묻는 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두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잠처럼 느껴진다. 삶이 충분히 길었기에 그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떠나느냐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담담하게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105년을 사신 분이 죽음을 잠처럼 받아들이신다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살았다는 충만함에서 나오는 평온입니다. 우리도 그런 충만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분은 지금도 글을 쓰시고 기억을 정리하시고 가끔은 옛 제자들과 차를 마시며 웃으신다고 합니다. 그 웃음은 젊은 날의 화려한 웃음과는 다르지만 훨씬 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걷는 길이 외로울 수는 있어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5년을 사신 한 노학자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4가지 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 대해서입니다. 기대를 낮추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상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침묵의 지혜를 배우시고 남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10번 잘해줬어도 한 번 거절하면 기억은 그 한 번에 집중됩니다. 이것을 알고 살면 상처받을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해서입니다. 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노후, 자금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책임이고 자존심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돈도 잃고 관계도 잃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다 주지 마십시오.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노년의 자유를 지켜주는 기반입니다.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불꽃이 사라졌다고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등불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견딘 시간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고독과 노년에 대해서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닌 사색이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의 절반이 편안해집니다. 노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로소 본질만 남는 시간입니다. 불꽃 같은 젊음이 지나고 나면 노을처럼 깊고 아름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배신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타인의 손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야 안다. 노후의 평안은 젊은 날의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을 따라가느라 쓰지 말라. 오직 자네 자신을 위해 써라. 그래야 어느 날 참으로 충분히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으면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쳐 계신 분, 노후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시는 분, 혼자라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시는 분,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힘드실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남의 눈치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건강을 먼저 지키십시오. 화려한 관계보다 진심 어린 한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105년을 사신 어르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가장 솔직하고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오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